마담 스완의 소근소근. 바다가 보이는 집까지 걷는 내내 코끝에 걸린 비릿한 바다 냄새가 좋다. 창문을 열면 눈앞에 온통 금빛으로 일렁이고 때로는 곧 덮칠 듯이 달려오는 파도를 매일 아침 맞이하면서 그 기운을 받으며 산다는 건 내가 상상하는 공간 속의 여주인공이 되는 것 같아서 행복하다. 난 오늘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새로운 천사를 만나러 간다. 아기 천사가 있는 집들은 에너지가 넘친다. 집안의 분위기가 온통 아기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현관문에 붙여진 노크 부탁의 스티커부터가 드나드는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에너지. 응? 거실로 들어서자 나를 맞은 건 아기 침대와 모빌이 아닌 캣타워였다. 거기부터 또 다른 방까지 둥근 관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마치 놀이방을 연상케 했다. 중앙에는 청정기 센서가 청정 이상무를 알려주듯 파란색으로 켜져 있었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거실과 주방의 분위기는 안주인의 성격을 짐작하게 만들었다. 아기의 살림살이는 안방에 모두 갖춰져 있었다. 이제 막 출산한 산모 같지 않게 움직임도 가벼웠고 붓기 하나 없는 맑은 얼굴로 대해주는 그녀는 의젓했다. 안녕하세요. 출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지희라고 해요. 오시느라 애쓰셨어요. 참 상냥한 산모였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세 식구 외에 가족이 더 있어요. 워낙 낯을 가리고 겁이 많아서 좀처럼 나와 다니지는 않을 거예요. 괜찮으시죠? 아, 네. 고양이? 캣타워를 가리키며 물었다. 네, 결혼하기 전부터 오빠가 키우던 아이예요. 샤샤라고. 아이라고 표현하는 그녀에게 샤샤는 첫째 딸 같았다. 보통 새 생명이 태어남으로써 반려동물은 서열에서 밀리면서 본능적으로 갓난아기에게 해코지를 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어른들 성화에 다른 집으로 맡겨지는 일이 대부분이었는데 특이하게 이곳은 샤샤의 비중이 큰 듯했다. 아기와 그녀가 안방을 아빠와 샤샤가 거실과 건너방에서 생활한다고 했다. 원래 샤샤의 공간이 안방이었는데 출산 후 조리원 퇴원과 동시에 건너방으로 옮겨졌고 샤샤의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갑자기 바뀐 환경에 불안할 지경일 거라고 했다. 나 역시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이 없기에 티를 내진 않았지만 언제 어느 때에 공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불안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샤샤로부터 천사를 지키리라 괜스레 비장한 마음으로 다짐하며 하루를 보냈다. 우려와 달리 그날 샤샤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사흘 만에 샤샤는 조금씩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처음엔 페르시안 종의 왕실 고양이답게 우아한 걸음으로 관을 통해서만 캣타워에 올라갔다. 내려오더니 다음 날엔 나에겐 눈길조차 안 주며 거실을 가로질러 다녔다. 오늘은 내 앞에 와서는 한참을 응시하다 돌아서며 일부러 슬쩍 치고 간다. 이따금씩 굳게 닫힌 안방문을 박박 긁으며 울어대거나 방문이 조금이라도 열리는 틈이 보이면 쏜살같이 침대로 튀어오르곤 했는데 그러는 과정서 그녀 등을 핥히어 상처를 내고 말았다. 나로서는 기절할 노릇이었다. 그러다 샤샤가 침대에서 꼼지락거리는 아기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곧이어 샤샤가 아기를 향해 살금살금 다가가고 있었다. 아플싸. 순식간의 일이었다. 샤샤는 앞발을 들어 아기 얼굴을 향해 발짓을 했고 난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다. 쉿! 저리 가! 아기는 놀랐는지 자지러지게 울어댔고 얼핏 봐도 한쪽 볼이 빨개 보였다. 그녀 역시 놀라서 샤샤가 그런 거죠? 아기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았나 봐요. 어쩌죠? 지희씨, 당분간 샤샤를 키워줄 수 있는 곳 없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앞으로 제가 없을 때 지희씨 혼자서 샤샤와 아기를 케어하기 무리인 듯 싶은데요. 말하면서도 조심스러웠다. 오빠도 요즘 힘들어해요. 샤샤가 밤새 울어서.
잠을 못 자니까 화내거든요. 그래서 샤샤가 저한테 더 집착하는 것 같아요. 자기 방도 뺏기고 여지껏 예뻐하다 갑자기 혼내고 소리 지르니까. 샤샤가 불쌍하긴 해도 어쩔 방법이 없네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지 아니면 토라졌는지 샤샤는 또다시 숨어버렸다. 아기와 산모를 돌보는 기간에는 전날 밤 상태를 체크한다. 아기의 수면통은 있었는지, 변 상태와 분유량은 정상적이었는지, 산모의 얼굴을 보면 밤새 상태를 대략 가늠하게 된다. 샤샤의 일도 마음에 걸려서 평소보다 일찍 서둘렀다. 뜻밖에도 거실 소파에 그녀가 앉아 있었고 아기는 요람에 샤샤는 요람이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방법을 바꿔보려고요. 서로 격리시키면서 지내기보다는 같이 어울리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래요? 어쩐지 어제의 일 때문이었는지 선뜻 좋은 생각이라고 호응을 해주지 못했다. 마지막 미역국을 끓이기 위해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법 시간이 흘렀을까? 저들 쪽으로 시선을 두자니 소파에 앉아있던 그녀가 보이질 않았고 샤샤가 또다시 요람 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어제와 똑같이 앞발을 휘두르고 있는 게 아닌가? 동시에 내 몸을 날려 휘둘렀던 샤샤의 앞발을 잡아챘다. 헐! 샤샤의 앞발에는 놀랍게도 줄무늬에 모기가 걸려 있었다. 그제서야 어제 빨갛던 아기의 볼을 보니 긁힌 게 아니라 물린 자국이었다. 아, 샤샤는 아기한테 모기가 오는 것이 싫었던 모양이다. 모기를 잡으려던 거였다. 욕실에서 나온 그녀에게 상황 설명을 했다. 지씨, 내가 샤샤한테 큰 잘못을 했네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난 사실 샤샤가 사랑을 빼앗겨서 아기한테 해코지하려고 기회만 노린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샤샤는 모기가 아기를 물까봐 잡으려던 거였어요. 오늘 샤샤가 그 모기를 잡은 것 같아요. 어머나, 그런 거야, 샤샤? 아, 고마워. 엄마가 더 잘할게. 앞으로도 아기 잘 부탁해. 그녀의 말에 반응하기라도 하듯 샤샤는 도도한 걸음으로 캣타워에 오르더니 다시금 아기에게 시선을 꽂았다. 샤샤는 그들에게 가족임을 알리고 싶었을까? 1인 가구수 증가와 더불어 반려동물과의 동거도 늘어난 요즘 결혼 후에 아기가 태어남으로써 같이 지내는 경우도 많다. 덜어는 동물의 털이 공기 중에 흩날리고 아기 호흡기로 흡입되는 걸 우려하는 어른들은 질색을 하신다. 혹은 영물이라 하여 갓난이와 지내는 걸 굳고 반대하시는 집도 있다. 나는 어떤 쪽이냐고? 각자의 집안 문화 차이겠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나 마담 수아는 신생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감염 예방이다. 욕실과 싱크에는 항상 손 세정제에 비치를 해서 아기를 만지기 전에 항상 씻기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혹 용변 후에나 고무장갑 사용 후 외출 후 돌아와서 탈의하지 않는 경우 사소한 것들로부터 지켜지지 않는 가족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훨씬 안 좋은 상황이라 생각한다. 반려동물 가정에는 공기청정기를 거실과 방에 설치하고 그들의 위생관리 청결하게 해준다면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당분간 샤샤는 아기를 위한 모기와의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머지않아 거실에서 아기와 샤샤가 숨바꼭질을 하며 뒹굴기도 하고 나란히 낮잠을 자기도 하겠지? 샤샤, 잘 지내렴? 해질녘 색종이로 접은 듯한 알록달록 서핑보드가 유유히 떠다니고 모래를 서로 털어주는 커플은 마냥 좋다. 이런 모습을 보며 집으로 돌아가는 내 발걸음이 여유 있어서 행복하다. 그 여유를 끄집어내듯 업무폰이 요란스레 울린다. 이 시간에? 또 어떤 천사를 만나게 되려나?